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임동석입니다. 8월 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때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대야가 한 열흘째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운 날씨에 지치기 쉬운 때이니까 건강 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지난 27일이었던가요? 낮 최고 기온을 보니까 서울이 36도라 그러는데 태국 방콕이 31도밖에 안 된다고, 싱가포르도 33도고 이제 동남아보다도 우리 서울이 더 더운 그런 도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건강이고 그 다음 이제 돈이나 다른 것들인 것 같습니다. 건강 관리에 가장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 그리고 KT 올레 IPTV로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이 기대했던 국채 매입 조치가 당장 나오지 않은 점이 실망감으로 작용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언제쯤 내주려고 하는 것인지 좀 답답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외국인이 6영업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자, 하지만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개선을 보이면서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22회 국채 매입 재개 계획에 큰 호응을 보이지 않았던 독일과 스페인, 동참 의사로 내비친 건 역시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국채 금리 하락에 일조를 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큰 폭으로 확 떨어져서 걱정시키더니 또 주말 중으로 우리 시간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오늘 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장 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선정과 자세한 투자 전략을 짜봐야겠고요. 자,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동양증권 고윤기 대리와 함께 개선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모멘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업종 스캐닝,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피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 세웁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일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정원 전문가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내 전일장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볼까요? 네, 지난 금요일 국내 시장은 4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840포인트도 하락하면서 좀 미진했습니다만 일단 1848.6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결과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외국인들이 실망 매물이 좀 나온 상황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20.7포인트 하락한 1848.6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의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을 보였는데, 장중에 좀 큰 폭의 하락도 보였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다시 좀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커진 모습을 보였고, 이 외국인 매도세가 좀 낙폭을 좀 크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 실망감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은행주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하나금융주라든가 기업은행, 우리금융이 2%에서 4% 이상의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그동안 좀 강세를 이었던 삼성전자도 1.6%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29포인트 하락한 465.28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0.7%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외국인 매수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 현대차와 NHN, 삼성중공업, 코덱스 인버스, 하나금융지주를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다음과 인터플렉스, 게임빌, YG 엔터테인먼트, 멜파스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LG전자, LG, SK텔레콤, KT, GS를 순매수를 한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센트리온과 SM, 위메이드, 인터플렉스, 나노스를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려놨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은 미국의 신규 고용자 수가 예상을 크게 넘어서면서 역시 이제 경기 전망을 또 밝게 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고용자 수 증가, 특히 7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당초 예상치가 9만 5천 명이었는데 16만 명이 넘으면서 일단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고요. 미국 비제조업 지수도 역시 52.6으로 상승을 하면서 당초 예상치 50일을 상회했었고, 지난달에 52.1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일단 시장에 대한 평가 역시 좀 긍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좀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 세계 총재도 단기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는 이런 발언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국채 금리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긍정적인, 글로벌 시장은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2% 상승하면서 아주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217.29포인트 상승했고, S&P500 지수도 25.99포인트 상승한 1390.99포인트, 나스닥도 58.1포인트 상승한 2967.9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도 상승했습니다. 미국 원유 인도그 선물 가격은 4.27달러 상승한 91.4달러로 기록되면서 다시 한번 90달러 이상에 안착을 했고, 역시 이제 미국 고용지표 개선으로 인해서 금값도 18.6달러 상승한 1609.3달러로 체결되면서 전적으로는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 23승 11무 8패를 현재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주신 종목에 대한 AS 분석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한국컴퓨터를 제가 시추가주로 제시했습니다. 한국컴퓨터 시추가 1,350원이었고 종가는 1,700원을 끝나면서 3%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컴퓨터 단기적으로 3% 종막이지만 2분기 실적도 좀 좋은 모습을 기록했고, 특히 이제 지난해 2분기에 기록했던 분기 최대 실적을 갱신을 했습니다. 역시 모바일 솔루션 부분, 특히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전적으로 이 모바일 사업의 성장성과 높은 영업이익률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할 것 같고요. 저점 밸류에이션도 2만 원대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내국적으로 보유도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관심 종목은 어떤 것입니까? 네, 오늘 시가공략주는 삼천당 제약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상승해서 대형주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도 역시 제약업종 최근에 좀 모멘텀이 있어서 오늘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이 순환기와 소화기 질환 치료제, 특히 이제 안과용제를 주력으로 하는 처방의약품 전문 회사고요. 국내에서는 한 30에서 40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이 저PBR 매력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줄 수 있는데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0억을 기록하면서 2.8%를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매출액이 186억을 기록했는데, 전적으로 영업이익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만, 단기 순이익도 좀 감소를 했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 외형 성장 부진과 이 고정비성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올해 분기말 순자산 가치가 4,255원대고요. 주가가 PBR 0.6배 수준입니다. 재무 구조도 유보율이 60에서 40% 정도고 부채비율도 19%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어서 오늘 이 종목 단기적으로 시가 공략수를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삼천당 제약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목표가, 손절가 등등 가격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오늘 시초가 매수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역시 시초가된 3% 이상, 손절가는 2,33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정헌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네, 개장까지 1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아주 화끈하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35포인트가 상승한 거래소 1884포인트로 오늘 장중에 그냥 1900 확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요. 자, 코스닥 4.47포인트가 오르면서 469.76으로 현재 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7%, 현대모비스가 2.7%, 현대중공업이 3.21%로 오늘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3.5%로 아주 굵직굵직한 대형주들이 삼성중공업 까지 오늘 조선 관련주들이 특히나 좋네요. 2% 이상의 후반에서 3% 중반까지 굉장히 높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 거래소에 비해서는 조금 뜨거움이 덜하다 싶긴 하지만 여전히 양시장 모두 상승세로 오늘 좋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훈 팀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 출발 상황이 34포인트, 4.5포인트가 각각 상승하면서 1883, 469로 아주 산뜻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출발 상황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이성규 팀장께서 거래소 쪽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급등으로 출발하는 모습인데 1.87% 상승한 1883선에서 출발을 한 모습이고요. 일단 지난주에 안 좋은 그런 기대감들이 사라지는 모습으로 한 1%대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일단 미국의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장에 상승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도 뭐 그랬었고요. 지난 유럽 시장도 좀 급등하는 모습들은 보였는데 그 고용 지표 자체를 놓고 보게 됐을 때 그 이전 달에 좀 안 좋게 나왔던 것들이 밀려서 나왔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7, 8월 달에 그 자동차 공장이 약간은 휴업 기간에 들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그런 고용 지표가 대폭 좋아졌다 해서 미국 경제가 완벽히 좋아진다는 건 아니라는 거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뭐 투자자별 지금 한번 매수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약 37억 원의 장 초반에 지금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184억 원의 지금 현재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일단 장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역시 매도세로 좀 일관하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219억 원의 매도 물량들을 좀 내놓고 있는 바입니다. 일단 기관들이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업종들을 보게 되면 물론 대형주나 중형주, 소형주 중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그런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화학과 전기전자에 각각 69억 원, 53억 원에 좀 집중적으로 장 초반에 매수를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기관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오늘 매수세를 보이는 건 역시나 투신권이 가장 큰 매수세, 한 84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대형주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도 한 38억 원에 좀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일단 장을 크게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도 매수세를 크게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전기전자와 운수장비 쪽에 좀 매수세는 보이지만 기관의 매수 강도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종목별로 또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는 지금 현재 1.95% 상승하면서 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884선에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 장에서 하락 종목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지금 현재 72종목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상승 종목 수가 한 535종목이 될 만큼 월등히 상승 종목 수가 많은 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는 가운데 오늘 장을 역시나 이끄는 것은 삼성전자가 포진해 있는 역시나 그 전기전자 업종이 3.2%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역시나 그 상승 종목 수가 54종목 정도 달하고 있고요. 하락 종목 수는 6종목밖에 다르지 않는다는 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증권주들 움직임이 좀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증권주들이 2.3%대 좀 상승세를 보여준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수장비나 건설업 그리고 기계가 각각 2%대, 1.7%대 그리고 화학까지도 1.8%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 오랜만에 좀 좋은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1.6%대 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운수창고와 은행 그리고 금융업 등이 약 1.4%대 그리고 철강도 1.3%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좀 강했던 이 통신업 같은 경우 0.5%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가스업이 0.2%대 거의 0.3%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업종은 딱 두 업종인데 일단 전체적인 전기전자 쪽으로 많이 상승폭이 올라가면서 그다지 전반적인 그 업종들의 지금 상승폭은 그다지 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출발 상황 정태근 팀장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네, 코스닥도 상당히 좀 강세 출발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최근에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상당히 좀 크게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470포인트 1.07%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도 코스피와 같은 어떤 강세 흐름이 지속될지 여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피와 같은 초강세를 좀 보이려면 아무래도 어떤 그 IT 장비 쪽으로 특히나 IT 부품 쪽으로 어떤 강한 매기세가 유입돼야지 코스피와 같은 강세가 좀 지속이 되지 않게 되는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도 계속해서 연결이 돼야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연결시켜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 같은 게 1%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장 초반이긴 하지만 수급 주체를 보게 된다면 개인들이 한 12억 정도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5억 정도 그리고 기관들이 마이너스 1억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상황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현재 상승 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좀 전에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IT 품주들의 어떤 상승폭이 상당히 눈에 띈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울 반도체가 1.92% 정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 중국이 관광객 수가 상당히 증가를 하겠다는 그런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왔었는데요. 그런 게 대한 어떤 호재가 작용을 하게 되면서 파라다이스가 1.93%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0.34%, 다음이 0.26%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ICT가 0.9%, 위메이드가 1.01%, TJ E&M이 0.63%, 젠백스가 0.67%, 인터플렉스가 1.64%, SFA가 1.84%, 메디포스가 1.23%, 그리고 3S가 1.34%, 성화이텍이 2.03%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 출발 상황 살펴봤고요. 외환과 채권 시장은 어떨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 시장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일 대비 9원 80전 하락한 1,125원에 거래가 출발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날 발표되었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위험자산의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82 초반까지 급락하면서 원빅 넘는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로화가 아시아 거래에서도 추가 상승하면서 1.24까지 상승하는 등 1개월 내 최고치 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이 오늘 환율의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화 완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 미국의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가 좋게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FOMC가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통화 완화 정책과 그리고 달러와의 약세, 이에 따른 위험 통화의 전반적인 강세를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이번 주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달러원의 지지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1,12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좀 레벨 부담이 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은 1,120원대 초반에서의 지지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1,120원대 초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 흐름은요. 네, 오늘 채권시장은 약세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채선물 전일 대비 14틱 하락한 106.13의 거래가 출발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통위를 앞두고 사실 강세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 레벨이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국고 3년물이 2.77%까지 하락하면서 연저점 부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증시가 2% 가까운 상승 출발하고 있는 것도 채권시장의 단기적인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부담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인하될 이런 기조로 선회됐다라는 사실 자체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채권시장에 여전히 강세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조정을 조정받는 것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8월달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동결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과 채권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의도 리포트의 강동석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LIG 투자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럽은 잠시 잊고 중불 보장한 내용에 또 삼성증권은 믿어주세요 장세 연장, 또 신한금융투자는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투자증권은 원화의 점진적 강세를 고려한 투자 전략, 동양증권은 정책보다는 펀더멘털 개선에 주목하자고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LIG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1820에서 1870포인트 구간의 좁은 범위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의 구체적인 행보에 대한 기대는 8월 중순 이후로 미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8월 중순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또 스페인이 구제금융 내지는 국채 매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시점까지 22는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대한 기대는 이제부터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 주부터 발표될 경제 지표를 통해서
중국의 2분기 경기 저점에 대한 신뢰가 쌓일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으며 중국인민은행의 추가 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증권 믿어주세요 장세 연장 리포트 살펴보시겠습니다. ECB의 8월 통화정책회의는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된 가운데 즉각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금융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기에 노이즈와 기대감은 8월 증시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박스권 상단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든 시점이며 코스피 1900선을 전후해서는 현금 비중 확대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과거에 형성된 평균적 박스권을 감안해 볼 때 이 지수대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1차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며 예상 코스피 흐름은 1800에서 1920선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한투자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FED ECB에 대한 초기 반응은 실망이었으나 점차 기대감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CB의 비전통적인 방안은 ESM 등의 기능을 보완해서 유로존 리스크 완화에 기여하며 FED의 3차 양적 완화는 부동산 시장 부양에 주력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유로존 리스크 완화에 따른 할인율 하락, 또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불거질 자산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ECB와 FED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는 주식을 매수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투자증권 살펴보시겠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원화 방향성이 강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지면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원화 강세 요인이 형성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주식 투자 자금도 순유입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의 상단이 80엔 수준에서 제한되면서 원 100엔 환율도 연말 1380원 수준까지 하락하는 데 그치면서 항공, 전력, 철강 업종이 원화 가치 상승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양증권 고윤기 대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동양증권 정책보다는 펀더멘털 개선에 주목하자는 리포트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8월 2일 날 열린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기대했던 유동성 확대 정책이 발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과 함께 8월 3일 날 S&P가 이탈리아 15개 시중은행 신용등급 강등 발표 등으로 인해서 유럽 위기 고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그렇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과 같은 국가들의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현재 플러스 방향으로 스프레드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ECB가 그 수주일 내에 국채 매입을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국채 매입이 단기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유럽 위기에 대한 불안이 재차 높아졌다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말에 미국과 유럽 시장이 급등을 했는데요. 8월 3일 날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를 했었는데 7월 비농업 부분과 민간 부분 취업자 수는 각각 16만 3천 명과 17만 2천 명을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인 8만 명과 8만 4천 명을 상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임금 산업의 고용시장 개선은 가계소득 향상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2분기 이후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은 이번 주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 중국 실물 경제지표 발표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수출입이 8월 9일 날 발표될 예정이고요. 신규 대출과 통화 증가율은 8월 12일에서 15일 사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추가적인 그 부양책 발표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이 되는데 이것은 중국 부동산 가격 하락이 마무리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통화 확대 정책 실행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정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기대감이 약화되는 이유가 펀더멘탈 개선 때문이라는 점과 이를 바탕으로 오버슈팅되어 있는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기존 회복세를 유지를 하면서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할 때 IT 업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의 어떤 투자 부분 회복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기계업종과 정유업종, 비철금속 업종에 대한 관심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동양증권 코스피 예상 밴드는 1820에서 1890 사이로 이렇게 크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건 샘플러스 전문위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큰 폭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대한 진단이 듣고 싶군요. 예, 일단은 오늘 주가가 유럽발 훈풍이나 미국 시장의 상승의 덕분에 그 주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위치 자체가 아무래도 좀 높은 편이라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따라가는 매수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이 차익 실현이 가능하지라든가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낙폭이 많이 줄어든 상태 같으면 좀 비중을 축소시키는 형태로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시장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연말처럼 지금 시장이 이제 이평선들이 수렴하면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는 상태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주가가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상승하고 나면은 또 다시 좀 내린다든지 이런 식의 구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900선 정도가 앞으로도 계속 저항이 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거기를 또 순간적으로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상승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주고 다시 올라가는 구조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주식에 대해서 따라가는 매수보다는 좀 더 올랐을 때는 비중을 좀 축소시킨다든가 차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때 저가권에서 대략적으로 1800포인트 초반권입니다. 거기서 저점 매수를 새로 재차 시도를 해서 추가 상승을 노리시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뭐 그 코스닥 시장보다는 거래소 시장이 강하다는 것은 지수가 상승을 할 때 또 다시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대형주들에 의해서 매기가 몰리는 현상이 그대로 지속되는 관계로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시장 자체를 보고 접근하는 형태가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현재 낙폭이 큰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좀 하나 둘씩 이제 순환 형식으로 올라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형태의 대응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분히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이 뜨겁다고 굳이 쫓아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흐름은요? 네, 포트폴리오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종목들의 진행이 지금 뭐 M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을 치고 꽤 많이 오른 상태고, 그 다음에 한국전자인증도 주가가 저번 주에 상한가를 한번 기록하면서 상당히 빠른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주가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보유를 하시다가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매도를 좀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새롭게 최근에 편입한 게 이제 한전기술하고 메커스인데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진행이 그다지 눈에 띄는 상태는 아닙니다. 한전기술이나 메커스 둘 다 강세만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뭐 활발한 진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진행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대로 보유를 더 하시면서 추가 상승을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좀 끌고 가시는 대응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너무 그렇게 매도에 급하게 서둘러서 대응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더 홀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병건 샘플러스 전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 시황과 업종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과 종목 흐름부터 이성규 팀장께서 짚어보죠. 네, 일단 코스피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장 초반에 1.8%대로 상승한 이후에 한 2% 가까이 상승폭을 높였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1.85%대로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뭐 오늘 장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중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역시나 그 삼성전자의 힘이 좀 이렇게 강한 뭐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뭐 3%대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오늘 장에서 지금 3.4%
2.4%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에서 빨간불 양봉을 좀 켜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역시나 그 130만 원대의 그 저항대는 역시나 만만치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약간은 좀 이렇게 걸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좀 이 모양 자체로, 그러니까 차트 모양 자체로 일단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윗부분입니다. 이 윗부분이 갭으로 뜬 상태에서 여기서 등락폭을 굉장히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모습이죠. 근데 저런 것들을 보통 어느 구간에서 일어나게 되냐면 단기적인 그 고점 구간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등락폭이 굉장히 크게 많이 휘둘린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굉장히 불안한 심리가 여전히 그 변동성 자체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미국의 그 경기 회복과 가장 크게 연동되는 것은 우리나라 IT주이기 때문에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점들이 향후에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심리 자체가 굉장히 강하면서 그래도 장초반에 상승을 키웠지만 그런 차익 실현 물량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강한 모습이고 위쪽 저항대, 지금 130만 원의 저항대가 굉장히 강하다는 점 우선적으로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보게 되면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 국면 좀 탈피하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평선 자체가 5일선하고 11선 자체가 좀 맞닥뜨리는 모습이 있어서 굉장히 좀 저항대가 강한 모습인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공방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기술적 관점에서는 21,500원 선 정도의 위아래 등락폭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쪽 공방이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쪽을 강하게 좀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거기서 또 못 버티고 내려가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낸드 플래시 쪽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D램 가격은 그렇게 반등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낸드 플래시 쪽으로 가게 됐을 때 그쪽 매출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여파는 없을 거다 해서 실적 개선이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보게 되면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지난주에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 장에서 물론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상승폭은 좀 그래도 낮은 편입니다만 상당히 상대적으로는 LG전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거래량들 보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지금 내려올 때 굉장히 거래량이 큰 폭으로 좀 발생을 했었고요. 그 이전에 이미 큰 차례 여러 차례 그 거래량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이죠. 거래량이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평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그런 손바뀜이 한 번은 일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에서 오히려 LG전자가 지금 그림상으로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위에 IT 업종들과 같이 좀 연동되고 있지만 삼성전자보다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LG전자가 좀 선방하다 보니까 오늘 LG 디스플레이는 상승폭을 계속해서 좀 키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LG 이노텍도 2.4%대 상대적으로 좀 크다는 거 그런 점들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 업종들입니다. 지금 자동차 업종들은 상승을 하다가 상승폭을 역시나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승폭이 크진 않죠. 한 1%대 조금 좀 넘는 그런 상승세인데 다만 그 부품주들은 반대로 좀 강한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부품주들 좀 계속해서 왜 강한지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품주들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부품주들 중에서도 고평가되어 있는 부품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약간은 탄력적으로 좀 낮다는 것, 대표적으로 현대위아나 지금 SL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점들이 있고요. 만도는 좀 재무구조의 좀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강하지 못하다는 점, 그런 점들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게 따지고 놓고 보게 되면 결국에는 현대모비스만 굉장히 강합니다. 뭐 재무구조라든지 시장 지배력이라든지 그런 점들이 상당히 강하다는 점을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역시나 뭐 오늘 장에서 또 전기전자 업종 못지않게 크게 상승하는 업종이 바로 이제 이 조선중공업 업종들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계속해서 뭐 바닥을 모르고 내려가는 국면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 4%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는 여전히 힘듭니다. 아직까지는 좀 바닥 구간을 확인하는 구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무리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기 바라겠고요. 삼성중공업도 지금 3.7%대 역시나 좀 이렇게 상승세를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현대중공업보다 낙폭이 적었던 측면도 있고 좀 안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박스권 4만 원대에 어쨌거나 저항대에 물려 있다는 점이고 현대중공업 잠깐 안 보여드렸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역시나 25만 원 선에 역시나 저항대는 여전히 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역시나 조선중공업 업종들 대응하실 때 단기적으로만 좀 이렇게 차익 실현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뒤에서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 이런 기업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하기는 굉장히 좀 버거운 모습들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나 관심이 많은 업종이 더 정유화학 업종인데요. 정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 실적 개선이 실제적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일단 하락을 멈췄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뭐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역시나 가장 크게 역시나 타격을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들이 바로 이제 이 정유화학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보게 되면 그 이전에 이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변곡점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 변곡점이 나온 상태에서 윗상단, 그러니까 15만 원 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간 측면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물론 SK이노베이션이 어떤 그 국제 유가의 문제점이라든지 경제 여파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단은 문제가 됐을 때는 하락은 할 수 있겠지만 추세상으로는 하반기의 실적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이 상승 추세에 일단 초국면을 이런 어느 정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시나 오늘장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부담은 되고 있지만 조정 시에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 역시나 여러분들 편입하시는데 상당히 좋은 수익률 올리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GS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SK이노베이션하고 좀 비슷한 모양들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면서 상승면인데 상당히 최근에 단기적으로 가파른 모습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조정 국면에서 한 번씩 분할 매수 측면에서 좀 이렇게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고 S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S오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배당 매력이 돋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그런 점들 안정적이다라는 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 외에 오늘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바닥 국면에 아직까지 이렇게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유주들이 저렇게 가게 됐을 때는 그 추세가 완벽하게 만들어졌을 때 아마 이 화학주들도 추세를 초기 국면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탑픽으로는 역시나 가장 많이 꼽히고 있는 LG화학이나 역시나 호남석유 이쪽 부분으로 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상대적으로 철강 업종들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그 완성차 업체들에 힘입어서 좀 가는 측면들이 있지만 전부 다 좀 탄력을 잃은 모습이고요. 비금속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탄력 자체는 빠르진 않다는 거에서 상대적으로 화학주들보다는 역시나 그 바닥 국면을 다지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역시나 그 관심 많았던 기계 업종들입니다. 오늘 기계 업종들 그렇게 강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 업종 자체가 좀 긍정적인 흐름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업종 지수 차트로 보게 되면 기계주들은 그동안 워낙 선방했고 오늘 상대적으로 낮다가 보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이거 지금이 약간 뭐 주춤한다 이런 시기도 아니라고 좀 판단됩니다. 역시나 기계 업종들 경기 회복과 굉장히 좀 맞물리면서 돌아간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건설주들도 물론 실적 악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방향성을 틀어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건설주들은 사실상 부동산 경기와 가장 많이 맞물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의 주택시장 그 지표라든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하시면서 가지고 무작정 역시나 뭐 좋아진다고 해서 건설 경기가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종목별로 많이 차별화 사용해도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증권주들이 다시 한번 요즘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 증권주들의 특징 같은 경우는 역시나 투자가 굉장히 활발해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증권시장이 좋다고 해서 증권주들을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무리한 시기가 아닌가 여전히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역시나 그 투자가 활성화되기는 시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물론 일시적으로 상승 추세를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과감하게 베팅을 해볼 만한 업종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유통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유통주들 뭐 불황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바일 쇼핑 쪽에서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나라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모바일 쇼핑을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세계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이 오프라인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적인 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역발상으로 보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이 아직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하반기에는 이런 유통주들이 모바일 시장에 성장한 힘입어서 같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좀 통신주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SK텔레콤 오늘 장에서 물론 좀 조정폭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그동안 강했습니다. 그 어떤 업종보다도 강했고요. 특히나 배당 매력이 여전히 돋보인다는 점이 이 통신주들의 좀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고 역시나 그 스마트폰이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이쪽의 시장성 자체도 좀 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론 10년 넘게 주가가 한 번도 상승한 적은 우상향을 그린 적은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한번 기대를 하면서 통신주도 그렇게 간단하게 한번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정태근 팀장께서는 상승률 상위 종목 그리고 코스닥 테마 업종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뭐 시장 상황을 보게 된다면 뭐 시작과 크게 뭐 다른 다른 상황 연출되지 않고 있으면 1% 어떤 상승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시장 초반에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이제 업종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IT 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계속 죄송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 IT 부품주들이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섬유 의료 업종이 뭐 1.96%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1.77%, IT 하드웨어 그리고 IT 부품주가 전체적으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이 코스닥 시장 현재 이끌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장에서 IT 전체적으로 IT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그런 부분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옮겨지게 되면서 전기전자 업종과 상당히 연관성 있는 IT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저도 한번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IT 부품주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IT 부품주들이 지금 현재 1%가 넘는 현재 강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터플렉스 대표적으로 FPCB 대표적인 업체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 대장주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 같은 경우에 뭐 갤럭시 노트 2라든지 그리고 갤럭시 3가 현재 출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상당히 좀 크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전고점이 현재 64,000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의 어떤 돌파 여부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 체크를 해보시는 건 아마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파트런 같은 경우 아무래도 요 종목 같은 경우 그 상당히 계속해서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죠. 카메라 모듈 제조업체인데 아무래도 그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 현재 독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기가 조금 삼성전기 그리고 파트론이 현재 양분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 전방 카메라 그리고 파트론 같은 후방 카메라 쪽에 장착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스마트폰 관련 부품줄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파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면서 반등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한번 도움이 되지 않겠는 부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말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5%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크루셜텍이 2.1%, 아침 조사 S맥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를 보게 된다면은 현재 만원 정도 가격대까지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가격대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현재 반등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S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현재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3라든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갤럭시 노트 2가 현재 29일날 현재 출시가 예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게 되면서 지금의 추세를 돌려줄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평선으로 보게 된다면은 위쪽으로 봤을 때 현재 그 60일선이 현재 단기적으로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날짜를 보게 된다면은 7월 2일날 저항이 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60일선에 대한 돌파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한번 더 붙여보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이녹스가 2.3%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우리 TI가 3.3%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라이콤이 2.57%, 업트론텍이 2.49%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나노텍도 마찬가지 현재 2.35%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인터플렉스가 조금 양대 산맥이라 봐야 양대 산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BH 같은 경우도 지금 3.9%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인터플렉스 대비해서 현재 실적 개선폭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인터플렉스 대비해서는 조금 최근에 그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어떤 3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주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돌려준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아침 쪽에 2.4%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라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LED 관련 종목에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서울 반도체 바닥에 대한 어떤 확인이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만 원까지 좀 하락을 하긴 했었지만은 2만 1,000원 전후의 어떤 바닥에 대한 확인의 흐름,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LED 관련 업종. LED 관련 업종, 잠시만, LED 같은 경우에는 좀 LED 쪽으로 앞쪽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D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최근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좀 많았었죠. LED 같은 안 좋은 소식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AP 시스템도 최근에 뭐 13,5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 15,000원 정도까지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IC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13,000원대까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라세미콘도 마찬가지로 31,000원 가격대, 34,000원 가격대에서 현재 23,000원 정도였던 가격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부분들도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자, 그 LED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 A3 라인의 어떤 장비 수주가 지연이 될 것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 지연이 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악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빠른 어떤 그 장비 수주가 좀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A2 같은 경우 5.5세대에서 8세대 쪽으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A3 라인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증설이 되게 되면서 9월 달에는 AMOLED 관련 장비 업체들의 수주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좀 모멘텀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게 된다면은 A3 라인의 어떤 국내 장비들보다는 해외 장비가 이미 수주가 다 완료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장비 수주에 대한 부분들 지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장비 업체들 수주가 되지 않는다면은 실적이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상당히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IT 부품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LED 부품주들도 현재 좀 어떤 반등의 흐름을 좀 지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장비 수주 앞으로 어떤 앞으로의 어떤 모멘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빠른 신뢰에 좀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미스 같은 경우는 아침 쪽에서 뭐 3.7%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LED 관련 업종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루멘스 같은 종목들, 루멘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가 흐름이 괜찮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5,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반등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다는 부분들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솔 같은 경우도 현재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바이솔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바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이제 최근에 그 많은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많은 정도 가격권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 쌍바닥이 형성이 될지 여부 상당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1차적으로 어떤 바닥에 대한 신호는 요날 좀 나온 것 같습니다. 7월 25일에 상당히 큰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반등 시도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어떤 그 매물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만 원에 대한 어떤 가격 지지 여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와이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봐야 되겠죠. 소필터라는 그 상당히 큰 모멘텀이 있는데, 소필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휴대폰용 어떤 전파망을 잡아주는 그런 어떤 그 그 전자재료 물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갤럭시 노트 2라든지 그리고 갤럭시 3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아침 쪽에 뭐 연결해서 테마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쪽에 뭐 정치 테마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대선이 다가오게 되면서 정치 테마들도 계속해서 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그 정치 테마들 같은 경우에 어떤 끝물 마지막 시세 쪽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대표적 비트컴퓨터 같은 게 2.6% 정도 현재 아침 쪽에 흐름을 연출이 되고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가 1.59%, 이지가 1.95%, 그리고 서한이 1.5%, 그리고 오텍이 1.56% 정도. 오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인복지 관련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않겠나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 보록 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아동 테마, 특히나 아동 테마, 그 저출산 관련 테마주기 때문에 어떤 정부 정책 쪽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마지막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텍 같은 경우 최근에 그 에어컨 회사를 좀 인수하게 되면서 자회사에 대한 어떤 실적에 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어쨌든 오텍은 정부 정책 테마 쪽으로 움직인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텍 같은 경우에도 노인복지 테마 쪽으로 한번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좀 마지막 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은 막 안철수 관련 테마,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 뭐 그 대선 테마에 대한 부분은 밝히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한 80% 정도는 대선 출마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들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안내비 안내 같은 경우에 안철수 관련주 같은 경우도 정부 정책 테마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아직 어쨌든 잘만테크 외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정부 정책 쪽과 연결이 될 부분들은 아직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인맥 관련 쪽, 안랩이라든지 그 쏠고 바이오 쪽,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된다면은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랩 쏠고 바이오 그리고 잘만테크 쪽으로 한번 압축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마주는 어쨌든 테마주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 내에서 조금 저가 물량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문재인 테마 속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손의 아침 쪽에서 0.12% 정도 현재 약세 흐름이 강박권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자, 바른손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자, 1차적으로 한번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시세가 강하게 연출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죠. 근데 지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전체적으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12,000원 정도, 12,000원 부분까지 상당히 큰 폭의 급등을 했었다가 지금 이제 4,000원 전후로 현재 하사수 전후까지 상당히 가격이 큰 폭의 어떤 가격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4,000원 전후였던 4,000원 전후였던 하방일선과 그리고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어쨌든 거래량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감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최근에 거래량이 5일 이동평균을 하회하는 그런 흐름이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접근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되지 않겠나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제가 보기에는 4,250원 정도였던 4,250원 정도의 가격을 다시 한번 주게 된다면은 요 가격 전후로 해서 한 저가 비중을 한 5% 이하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테마주에 관심이 아직도 테마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가격이 무조건 빠진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란지 이런 부분이란지 사원에 보시게 된다면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란지 그리고 이런 부분 그리고 빠지고 난 다음에 반대 우순당에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반기성이 1차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어쨌든 큰 폭의 감소가 나와야 됩니다. 왜 거래량이 중요하냐면은 어쨌든 그동안에 물려있던 악성 매물 물량들이 거의 다 출회가 됐다고 판단이 돼야지 어쨌든 신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바른손 같은 경우 1차적으로 하반기성에 대한 부분 4,250원 전후의 어떤 하반기성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정도 거래량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큰 폭의 거래량 감소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된다면은 충분히 접근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징 종목 한 종목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아침쪽 1.15%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에 관한 부분, 그리고 어제 뉴스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의 100만 명을 7월달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 이전에는 일본인 관광객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인 관광객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1차적으로 파라다이스를 보셔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1분기 때 이미 선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116억 정도, 그리고 그 이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작년 3분기 때 39억에서 작년 4분기 때 116억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거의 4배 정도 증가를 세배 정도 잡도록 하게 3배 정도 증가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1분기 때 259억 정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거의 더블 정도
실적 개선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도 어쨌든 최소한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 정도 넘어왔을 때 어떤 실적 개선폭이 계속해서 이어져야지 파라다이스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란 겁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상당히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미 현재 화면을 보게 된다면은 올해 4월 달부터 그리고 올해 6월 달까지 어떤 주가 상승에 이미 선반영이 됐다는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급과 또 연결시켜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기관들이 들어왔었지만은 기관들이 다시 한번 발을 빼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어떤 저가 매수보다는 이제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꺾였다는 부분들을 좀 상기를 하시게 되면서 어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저가 어떤 조정식 매수보다는 이제부터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좀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장 전체적인 전략을 짜봐야죠.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재 시장 상황부터 먼저 짚을까요? 네, 미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에 큰 폭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주말 뉴욕 증시 영향으로 41포인트 상승한 1889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기전자, 운수장비, 증권, 건설업 등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요금 인상폭에 실망한 한국전력이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증시는 FOMC와 ECB 회의 결과가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코스피는 주 초반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발 고용 훈풍에 상승 출발했지만 얼마나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 시에는 트레이딩 전략을 권고합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요? 네, 알약과 알집, 알씨 등 소프트웨어로 유명한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지난해 기준 매출 구조는 게임이 56%, 소프트웨어 44%인데 연말 새 온라인 게임 출시로 이익 규모가 크게 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데오 교보증권 연구원은 200억 원 개발비의 신작 게임 카발 온라인2가 연내 대규모 오픈 베타 서비스를 거쳐 12월 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개발비를 전액 비용 처리하고 있어서 카발 온라인2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이익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카발 온라인은 2005년 출시 이후 국내외 서비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스트소프트 지금까지는 승승장구 잘 나가고 있는데 미래 성장 동력 과연 어떤 것일까요? 네, 최근 개방형 포털 컨셉으로 시작한 줌닷컴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줌닷컴은 코리안 클릭 기준 6월 시작 페이지별 도메인 순위 3위, 시장 점유율 6.49%를 기록했고 현재 순 방문자 수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손익분기점 수준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실적 증대는 4분기나 내년 이후부터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구체적인 투자 전략 이스트소프트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현 주가는 PER 14배, PBR 2.7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작년 11월 42,500원 고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만 원 초반에서 지지선이 형성되면 짧게 기술적 반등 목표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매수가 21,000원에서 22,000원,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9,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KIC 투자자문의 김성원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이성규, 정태근 두 분의 팀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잠시 후 11시부터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지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도움 필요하신 분께서는 013-3366-0110으로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갑니다.